네, 윤 전 대통령이 11시를 넘긴 지금까지 조서 열람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특검은 준비한 질문을 마쳤다며 추가 소환 가능성은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향후 수사 전망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2차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는 저녁 아까 6시 반쯤 이미 끝이 났는데요. 열람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6시 34분에 이 조사는 지금 끝났다라는 브리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4시간 30분 정도 이제 조서 열람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 지난 1차 조사 당시에 그때 이제 실질적인 조사는 5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때 조서를 3시간가량 이제 열람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3시간 그리고 오후에 5시간 20분가량을 이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검토할 내용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소요 시간이 더 오래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조서 열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이 조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주된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조서가 기재가 되고 나면 이게 재판부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조서에 혹시나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이제 오기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쨌든 내가 그때 당시에 조서에서 이 부분을 수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 조서를 날인하기 전에 이 열람을 굉장히 꼼꼼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마 이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 변호인들이 각각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각각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조사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 없이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진술 조서에도 서명을 할 것으로 일단 점쳐지고 있는 만큼 상당한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직접 답변한 부분이 유죄의 증거가 좀 될 수 있는 걸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공판에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이 이제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이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이 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이 되면서 이 검사의 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이제 인정하는 이 기준이 공판 기일에,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피의자가 피고인이 내가 이것을 진술한 것이 맞고 그 내용이 인정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할 때 한정을 해서 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공판 기일에 가서 그 부분 내가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도 특검 측에서는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다만 이 조서 자체에 대해서 그 부분 증거 능력에 대한 다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하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만큼 지금 일단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오늘 조사에 앞서 출석하면서도 일단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1차 조사 당시에도 기가하면서 어떤 말도 남기지 않고요. 또 바로 기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번에도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오늘 조사로 맞춰지지 않고 3차라든지 4차 계속해서 조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지금 이 중간 상황에서 낸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조사에서도 조사를 마친 다음에 바로 복귀하고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내란 특검은 추가 소환은 일단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무리했지만 외환죄 혐의는 조금 더 들여다볼 게 남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3차 조사를 진행할지 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 조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냐 아니면은 일단 영장 청구를 한번 해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이 영장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다 발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원에서도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특검에서 영장 청구를 검토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이것이 발부될까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이 답변만 가지고 이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외환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더 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3차 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의자의 진술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절차상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는 있겠지만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중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절차가 거쳐질지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수사 동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3차 조사 일단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아마 반드시 진행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추가 소환 가능성 일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오늘 이 조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검은 오전에는 체포 방해 그리고 비화폰 서버 삭제 혐의를 3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하고요. 오후에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의혹 그리고 외환 혐의까지 조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별로 담당 변호인들을 입회시켰습니다. 양측이 오늘 어떤 혐의 입증과 또 방어에 특히 주목했을지도 짚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다 꼼꼼하게 이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 체포 방해라든지 비아폰 서버 삭제 지시 이 부분도 각각의 죄를 형성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죄를 형성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요건들이 있는지, 실제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이 질문을 할 때 그냥 뭐 이런 것이 있어요라고 이 막연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다른 뭐 관계자 조사라든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근거로 해서 질문을 만들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이 확보한 증거랑 다르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각 여러 가지 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그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각각의 죄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다 질문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조금 이제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이 시간이 8시간 이제 30분 가량이 이제 오늘의 총 조사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길다면 길지만 이 조사 시간으로만 봤을 때는 길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혐의를 다 조사를 했다, 이 부분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일단 이 부분 추가 질문 부분을 많이 하지 않고 질문을 정해진 질문만 하고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 절차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전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받는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인상 깊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면 일단 각각 이런 혐의들을 다 따지기에는 좀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을 수 있다.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역시 추가 소환 가능성이 또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일단 오늘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답변들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확인할 부분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파악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 특검에서도 오늘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이제 취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지를 보는 것이고, 이게 수사라는 것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고 해서 다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혐의는 빼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고, 이 재판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거를 이런 걸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부분이 끝나고 나면 특검에서도 아마
뭐 오늘 밤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다시 한번 회의를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특검팀이 조사를 위해서 어떤 질문이 좀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질문들은 일부분 소화가 됐기 때문에 조사가 일단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특검팀이 앞서 국무위원 등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질문지를 보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진술과 또 이들의 진술을 비교하는 이런 과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이런 신빙성을 검증하는 과정도 오늘 있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확보한 증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를 답변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특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맞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본인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인데 만약에 아니다라고 답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니다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수사는 아니다에 대한 추가 질문을 이제 물어봄으로써 이것이 모순되는 답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질문들이 추가 질문까지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혐의를 한 번에 받기 때문에 그런 추가 질문 부분보다는 이 준비된 질문지를 굉장히 좀 꼼꼼하게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떠한 부분이 나오든 간에 추가 질문은 많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 전 1차 조사 때는 도중에 조사가 멈춰서 좀 지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는 좀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풀이하면 좋을까요? 네, 1차 조사 당시에 조사가 이제 중지가 됐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조사자가 이 박총경 있지 않습니까? 이 경찰에서 이 부분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의 사유가 이 체포 저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이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 경찰 그리고 이 박총경이 이 당시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이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2차 집행 당시에는 현장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발인 상태인데 이 피고발인이 1차니까는 이 사건 자체는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 부분을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사를 거부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체포 저지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조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쟁점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특검 측에서 그렇다 보니까는 이 오늘의 조사자는 이 박총경이 아니라 이 검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검사들이 진행을 했고 이 박총경은 이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을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사실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되면은 이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었고 이 수사가 그대로 진행됐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박정환 총경에서 주신문자를 부장 검사급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오늘 소환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출석 시간을 놓고도 어느 정도 좀 막판까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양측이 좀 한 발씩 양보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1차 당시에 이제 시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9시에 이제 출석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10시에 하고 싶다라고 했고 네. 10시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9시에 출석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금 늦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9시 1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1차와 달리 이 시간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이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1차 당시에는 조사 거부가 어쨌든 이 사유와 이 관계없이 어쨌든 조사 거부라는 사실관계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 거부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특검 측에서 이 준비한 질문지를 다 질문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질문이나 답변이 끊기는 부분이 많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차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사 이후에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 소환 가능성도 또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오늘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또 새로 들여다볼 혐의가 또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까지 보도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 준비한 질문은 다 했다라는 것인데 이 질문에서 이제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답변에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추가 질문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다음 이제 조사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이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보면 이 11번까지 있거든요.
나오거든요. 그리고 11번이랑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관련해서 조사하면서 인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조금 추상적인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번부터 9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추가적으로 형사적인 쟁점이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여러 혐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추가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특검의 조사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외환죄 적용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를 시켰다. 북한을 일부러 도발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침투 작전을 합참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 합참이 밝혀온 입장과도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인데 어떠한 증거까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현재 파악된 증거들을 가지고 특검이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이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뭐 녹음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관계자의 녹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녹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어떠한 행위를 담당한 사람의 녹음인 것인지 아니면 그런 행위를 했다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녹음인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구분해서 봐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까지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환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조금 더 할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문이 있는 부분이 많다. 사실관계에 대한 의문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떠한 뭐 혐의라든지 어떠한 사실관계가 특정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하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녹음 파일 입수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내용도 있습니다. 외환 혐의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노상원 수첩이라는 것이 이 작성자가 이제 노상원 씨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상원 씨가 어떠한 경위로 이것을 작성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뭔가 누군가와 협의한 내용인지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수첩이 어떠한 증거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그 부분을 추측만으로 증거로 인정한다든지 사실관계 구성에 이제 그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특정 부분이 맞는 부분이 실제 이제 확보된 사실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들은 변수가 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변수가 될 수는 있다. 또 이제 내란 특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8일에 출범을 했고 이제 겨우 보름을 넘겼습니다. 수사 초반부터 사실상 굉장히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란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도 또 향방도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다른 두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직접 대면 조사도 속도를 내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하고 발부가 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이 영장이 발부됐을 때 가장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혐의는 이 구속기간 2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가장 이제 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구속된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될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있을 것인데 이 특검들마다 각각의 지금 이 수사의 스케줄이 다를 겁니다. 일정이 다 다를 것이고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 사실관계라는 걸 파악함에 있어서는 이 관련자들의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서 질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언제 준비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장 발부 여부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함께 서울고검 앞에 화면을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조서 열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은 아직 기가 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단 얘기해 주신 바로는 뭐 우리가 언제 나오겠다, 언제 기가를 하겠다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길어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에는 나오겠다 이 정도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요.
예, 일단 조서 열람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안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이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과 답변이 혹시 본인이 진술한 것과 달리 이제 판단이 그러니까 기재가 돼 있을까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동일한 문장을 읽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이고, 이 수사 준칙을 보면 이 원칙적으로 조사 자체는 심야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9시까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조서 열람 같은 경우에는 자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원칙을 따지면 자정 전에 이제 맞춰지는 것이 맞겠지만, 다만 피해자가 이 조서 열람을 자정에 넘어서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특검 측에서 제한하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조사와 다르게 오늘 심야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고 좀 빨리 끝나는 이유, 또 자정 전에 일단 뭐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일단 자정 전까지 이 조서 열람이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네. 이 법무부 수사 준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칙인 것이고, 이 1차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거의 1시까지도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심야 조사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 양측이 동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심야 조사가 실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 자체, 이 조사 자체는 6시 34분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심야 조사까지 가지 않아도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맞춰졌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검에서 질문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많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질문이 굉장히 많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아한 점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질문이 많지 않고 답변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질문도 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열람하는 것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네. 조금 예상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인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혹시나 이 조서 열람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가능성을 볼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어떤 변수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앞서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을 불렀다고 하고요. 전해지는 바로는 김 전 차장이 진술을 다소 바꿨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부분도 지금 일단 보도가 되고는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김성훈 전 차장의 이 진술은 결국에는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한 이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기존과 뭐 다른 집 입장을 만약에 이제 취했고, 그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이 혐의와 관련해서 불리한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수사의 단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고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윤 전 대통령의 이 혐의와 어떻게 직접적인 연관이 될지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아직까지는 조금 이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검팀이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들에게 집중을 좀 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개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미 기소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병합된 그 직권남용 혐의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이제 혐의가 두 가지인 겁니다. 이 내란죄 혐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직권남용 혐의인 것인데, 이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이 직권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권리 행사를 방해한 이 두 가지가 직권남용에 이제 해당하는 죄인 것인데, 지금 이 재판 중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이제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군경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에게 이 권한 없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지금 이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이제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해당 국무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뭐 어떠한 이 사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행사하지 못하겠다. 그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봐서 이 혐의가 실제 이 죄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전직 대통령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대면 조사 수일 후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른 점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앞서 특검이 대면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걸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진 않을까 이 부분도 의문이긴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분석하십니까? 예, 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이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 진행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수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그런 예. 이제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당사자가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그렇다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목적이 다르고 요건도 다릅니다. 이 요건 같은 경우에도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아니면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인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소명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여부가 있다는 것까지도 이제 이 부분 법원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만약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될 정도의 사실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 대면 조사를 했을 때 증거인멸을 할 것 같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어떤 중요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진행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진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대면 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어떤 사실관계를 예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체포나 사전 구속영장 여부와는 별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는 언제쯤 좀 결정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특검에서 볼 수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에서도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만약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가 빨리 됐다라고 하면 일부분을 먼저 기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나머지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한 번에 기소를 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사의 진행 경과, 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우선 저희는 계속해서 서울고검 앞 현장을 중계를 해드리면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 귀가를 할지, 조서 열람이 언제 마무리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조사에서는 실제 조사가 어쨌든 5시간여 정도 이루어졌고,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조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 바가 있는데, 조서 열람 지금 계속해서 길어지는 이유들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조서 열람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열람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지금 오늘 이제 작성하려고 하는 조서가 피의자가 이제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피의자 신문에 대한 이 부분 답변을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저희가 뭐 이런 수사 기관 이런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보면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이제 타이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 부분 이제 조사를 마치게 되면 타이핑한 것을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종이로 출력을 해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기재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뭐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녹취록처럼 그대로 다 작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렇게 내용이 조금 정리가 돼서 작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내용이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작성이 잘못됐다, 아니면 이 뉘앙스가 굉장히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수정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을 요청하게 되면 수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더한 글자를 더했다라고 하면 가, 그리고 뭐 글자를 삭제했다고 하면 뭐 이제 삭, 이렇게 해서 몇 개의 글자 수를 삭제하거나 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이 사안 자체가 조서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의자 신문 조서가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공판 과정에서 이 부분 내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증거를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재판부에 중요하게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조서를 굉장히 성실하게 꾸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오늘 한 이야기는 녹음을 해서 재판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녹음이라든지 녹화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조서만 올라가는 것이고, 이 조서에 혹시나 내가 답변한 것과
다른 이제 뉘앙스로 기재가 돼서 그것이 나의 형사적인 어떤 혐의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사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조서 열람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지금 변호인이 굉장히 여러 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각각의 변호인도 조서 열람을 이 당사자 별도로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진행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지금 감안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의 2차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잠시 뒤 기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9시 서울고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현재 14시간여 반 만에 청사를 나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차 조사는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쉼없이 이어져 왔고요. 특검팀은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오후 조사에서는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조서 열람에만 4시간 가까이 걸린 셈인데요. 일단은 조서 열람이 마무리됐다는 소식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잠시 뒤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기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 기가하는 현장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서 열람에 일단 4시간 정도 걸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뭐 짧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오래 걸린 겁니까? 조서 열람 자체도 이제 저희가 다른 사건을 할 때도 조서 열람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네. 특히나 이 페이지 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꼼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꼼꼼하게 보는 정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인들이 또 여러 사람이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변호인마다 이 당사자와 또 별도로 시간을 두고 이 부분 열람을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조서 이 확인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이 조서가 종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다 이제 수정이 된 거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한 다음에 이 각각의 종이를 이 간인을 하게 되거든요. 이 앞뒤가 다 이제 한 개의 세트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간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장에 이 진술자가 날인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참여했던 변호인들도 날인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시간도 조금은 더 소요가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2차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은 현재 마무리됐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보시는 화면에서 잠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귀가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14시간여 반, 한 거의 15시간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청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고 잠시 뒤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2차 조사는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쉼없이 이어져 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본 대로 여러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일단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1차 때도 그렇고 오늘 들어갈 때도 그렇고 별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귀가할 때도 사실 따로 인터뷰라든지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다른 변수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전망해 볼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변수야 뭐 항상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지금 재판이라든지 그리고 이 수사 출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남긴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 변호인들이 이후에 대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까, 그 기존과 동일한 부분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 수사를 받고 이분 조서 열람까지 하면 사람이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진이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더 다른 의견을 내거나 다른 메시지를 내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실제로 해보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네.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뭐 이렇게 나와서 진술하는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시간상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쳐서라도 별다른 말 없이 일단 들어갈 것 같다, 귀가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특검의 입장은 어떨까요? 특검은 입장문을 발표를 할지 오늘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입장이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이런 절차가 진행됐다라는 것을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도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예상하는 것은 특검에서 오늘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답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여러 혐의에 대한 이런 부분의 입장이다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뭐 추가적인 조사를 다른 사람을 한다든지 다른 증거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조사라든지 뭐 신병 확보의 그런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가장 빨리 뭐 진행을 하고 검토할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검 내부에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가장 중요하고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오늘 밤에 바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내일 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 이 지금 현재 실무 진행을 했던 이 특검 이 관계자들도 굉장히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이 부분 더 정확한 뭐 진행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절차 진행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어느 부분까지 알릴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봐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밤에는 공식적인 부분보다는 일부 기사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후에 공식 브리핑은 내일 나오는 것이 조금 더 예상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 조서 열람에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을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정 요구 사항이 많지는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열람 자체, 결국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맞게 작성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오래 걸렸을지 아니면은 읽고 맞게 작성됐는지 생각한 다음에 이 부분 이제 변경을 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오래 걸렸을지는 지금 두 가지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요청하는 과정에서 뭐 이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그 작성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이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 조서 자체를 이제 꼼꼼히 보고 내가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글자라도 이 부분 오기가 됐다라든지 뉘앙스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지 계속해서 다시 읽는 그 시간이 걸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서 열람에 계속 시간이 걸린 이유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조금 전 11시 30분에 조서 열람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5시간가량 저녁 시간 없이 조서 열람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고 조서 열람 이후에는 사실상 바로 귀가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조서 열람을 이제 마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인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이제 있습니다. 네. 이 날인만 이제 마치고 나면 오늘의 조사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귀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날인 절차가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맨 마지막 장 한 장에만 날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지금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한 장 한 장 이 사이사이에 간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뒷면이 만약에 다른 것이 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왜곡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인을 통해서 이 전체 이 내용 자체가 다 한 개의 세트고 내가 답변한 것이 맞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간인을 하는 절차가 거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그 시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이 마지막 장 같은 경우에도 이 피의자 당사자도 날인을 해야 되지만 참여했던 변호인들도 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제 조서 열람이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날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또 그리고 조서 열람만 마무리되고 수정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지금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수정을 하는 게 시간이 또 조금 걸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지워달라. 이 부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정정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작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출력하고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이게 수정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날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바로 이 현장의 이제 모습을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인지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선 조서 열람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자정 전에 귀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만약에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 이제 열람을 마치고 이 부분을 수정해 주세요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이 지금 종료됐다라고 알려진 상황인 거면 이 부분을 수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을 하고 다시 출력을 하고 다시 출력된 것을 한번 다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간이나는 시간도 뭐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물리적으로 이 날이나는 시간이 조금은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가장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간인이나 뭐 날인 이것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은 빨리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빠르면 뭐 정말 지금 당장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1시간, 뭐 2시간까지도 길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 새벽 1시 전에는 귀가를 할까요? 조서 열람을 종료했고 지금 이제 수정할 부분만 더 뭐 이제 남아 있다. 그래서 네. 그걸 지금 수정해서 바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은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이상 뭐 1시간까지 소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더 빨리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오늘 조사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조서 열람까지 마무리됐다고 전달이 되고 있고 잠시 뒤에 어쨌든 기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3차 조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을 토대로 우선 뭐 이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특검이 추가 소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오늘 이후에 추가로 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시기 예상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검도 지금 시기에 대해서는 정한 것이 없을 겁니다. 네. 오늘의 이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만약에 이제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오늘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이 중에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관련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관련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증거를 이 부분 뭐 이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어떠한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증거를 신청해서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추가 소환을 해서 이 부분 질문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까지는 필요가 없겠다라고 한다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혐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오늘도 굉장히 많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하지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특검법상에 이 관련 혐의를 조사해야 되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죄가 될 수 있는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과정에서 신병 확보를 위해서 시도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병 확보 같은 경우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이 과정 자체는 이 특검에서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에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이 부분 발부의 요건이 이제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할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뭐 전체적인 전략을 위해서 지금 현재 뭐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섣불리 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선 아직 더 조사를 해봐야 될 혐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조사했던 혐의들도 여러 갈래로 조사가 됐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오늘 별도 면담 없이 시작을 해서 오전에 3시간가량 그리고 점심시간도 딱 1시간 사용하고요. 오후 1시부터 또 5시간 반 동안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뭐 참여를 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쉬는 시간 없이 보통 뭐 빠르게 조사만 하루 종일 진행이 되는 편입니까? 네, 이게 아마 중간에 뭐 1시간이나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쉬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짧게 뭐 10분, 20분 예. 가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건물 내부에서 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따로 보도는 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1시간가량 휴식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점심 식사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점심 식사 시간은 당연히 1시간 정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이 뭐 3시간, 4시간을 그대로 진행했을 가능성보다는 제 이제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봤을 때는 한두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이 부분 이제 서로 화장실도 가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쉬는 시간을 가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1차 조사와 오늘 2차 조사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중간중간 뭐 짧게는 있었겠지만 거의 쉬는 시간도 없이 강도 높은 조사가 오늘 이뤄진 상황. 그렇다면 혹시 추가 조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아까 해주셨는데 추가 조사 없이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지 이걸 또 혹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을지요? 예, 추가 조사 자체는 있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특검이 기간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아직 되게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서두르고 있지만 이 부분 외 추가적인 사실관계도 계속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떠한 혐의가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도 이 부분 특검이 혐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추측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받지 않고 공소 제기를 하는 그런 절차의 경우에는 이 결국 재판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혐의가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 조사는 반드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 조사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사이에 뭐 지금 신병 확보라든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 지금 현재 확보한 증거만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까지 있다라고 이 부분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 뭐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지금 현재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이런 쟁점을 통해서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죠. 추가적인 조사를 할 것인데 이것이 당사자인 피의자를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참고인이라든지 뭐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추가적인 소환 가능성은 추가 조사 가능성은 변호사님께서는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 내란 특검이 현재 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공소 유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간이 최장 15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넉 달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수사 향방 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현재 오늘도 뭐 외환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사 시간에 비해서 너무 많은 혐의를 조사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질문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닿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뭐 진술을 확보할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렇다고 하면 추가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특검법상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1호부터 9호까지도 있고 그 나머지 또 10호와 11호에 뭐 인지한 그런 사건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혐의가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가 조금 특수한 상황인 것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내란 사건 그리고 이 직권남용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이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소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까지도 같이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를 굉장히 여러 가지 고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선 현재까지의 지난 상황을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의 2차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은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저녁 식사 없이 5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이제 잠시 뒤 기가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출석해서 14시간, 거의 15시간여 만에 우선 청사를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쉼없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혐의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해 주신 대로 좀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체적인 오늘 흐름을 체크하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날이었다면 조금 더 깊은 얘기는 추가 조사가 돼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앞으로는 좀 진술 거부 없이 좀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출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 출석을 한 다음에 진술 과정에서 지금 현재도 뭐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를 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도 어떠한 이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향후에도 이 진술 과정이나 이 조사 과정에서 뭐 일부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뭐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지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2차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앞으로의 또 향후 수사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